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 본투표가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일부 대선 결과는 본투표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승자가 결정됐지만 역대급 초접전이 현실화되면서 승패를 예측하기까지 더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캐나다 경제는 하방 위험이 커지고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일부 통상 마찰은 예상되지만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D 전문가는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최소 10% 관세 부과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캐나다의 보복 조치로 인해 2년간 국내 총생산이 기준 예측치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등 국내 상품의 75%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에 큰 타격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일찍부터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도 캐나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널드가 또다시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캐나다로 밀려오는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고숙련 인재 유치에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처럼 미국 대선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곳 주류 언론들도 오후부터 미 대선의 개표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6시 또는 7시에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알래스카주가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제일 늦게 마감됩니다.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도 며칠씩 걸릴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가 0.5%포인트일 경우 재검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가 1%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다른 조사에선 해리스가 1에서 2%포인트 앞서는 결과도 있어서 전국의 승패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만큼 두 후보 모두 오늘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주별로 분포된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당선됩니다. 현재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226명, 트럼프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 219명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며 7개 경합주 선거인단 93명을 누가 더 많이 획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가 투표 결과를 수용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캐나다 기준금리가 2.75%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참가자 대다수는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까지 4차례 더 인하되면서 2.75%로 1%포인트 더 내려가고 2026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머지 25%는 2026년 초 금리가 2.25%로 내려간 다음 하반기 다시 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RBC와 내셔널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주문이 금리를 1.75%포인트 더 내려 내년 말엔 2%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는 낮게 봤습니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은 20에서 25%로 앞서 최대 30%에서 낮아졌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은 중은 예상치보다 높은 1.5%, 내년엔 중은보다 낮은 1.9%를 예상했습니다. 주택시장 회복과 금융 상황 완화 등을 성장 동력으로 꼽았지만 지정학적 불안과 금융 긴축, 상품 가격 하락은 위협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돼 중은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RBC 경제학자는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약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지고 있어 중은이 12월에도 B컷을 단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인 원로 김대억 목사가 지난 일요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독립투사들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2010년 3월 15일 애국지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봉사하며 이끌어왔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란 책 8권을 출간했고 매년 문예작품 공모전을 통해 모든 세대의 애국지사를 알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 출신인 고인은 1971년 이민화, 온타리오 법정통역관, 심장병 어린이 후원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인 사회의 봉사와 헌신해왔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경숙 씨와 일남 2녀가 있으며 장례식은 오는 12일 스카보로 하일랜드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브램튼 힌두 사원 인근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그룹과의 집단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3명을 체포했습니다. 필적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힌두 사원 부근에서 힌두교 시위대와 시크교 분리주의자 시위대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져 일부가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했으며 이어 시크교 사원 밖에서도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어젯밤엔 힌두 사원 인근에 수백여 명이 모여 인도 국기를 흔들고 거리를 걷는 등 집회를 가졌는데 행진 초기 양방향 교통을 통제해준 경찰은 하지만 시위대에서 무기가 목격되자 공공안전경보를 발령한 뒤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등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피살 문제로 인해 인도와 1년 넘게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항만이 어제 오전 8시를 기해 전면 봉쇄되면서 무역 마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BC 항만 관리자 700여 명에 속한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결렬되고 지난주 노조가 72시간 파업을 예고하자 해양고용주협회는 파업에 대응해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직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밴쿠버 상공회의소와 관련한 단체들은 항만이 봉쇄되면 서부 항만을 통해 이뤄지는 하루 평균 8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캐나다 공급망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항만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노사 양측의 책임을 들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는 물론 호버보드 등 소형 이동 수단에 대한 계몽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음식 배달원 등 이들을 몰고 다니는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경찰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과속과 신호 위반, 헬멧 미착용, 인도 불법 정차 등 교통단속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적발되면 최소 9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 이번 단속이 도난 등에 노출된 음식 배달원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소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 인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가 오는 토요일 9일 낮 1시 30분 온타리오주 소닐 본 한인교회에서 두 번째 인담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인담한은 곧 탈북 과정에서 부득이 헤어지면서 곧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말로 이날 행사인 오는 7일 제네바 UN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정례 검토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하는 NK 감금 피해자 가족회의 최민경 대표가 참석해 눈물겨운 역경을 증언합니다. 1997년 이후 4차례 탈북했으나 4차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북송된 최 대표는 이후 악명 높은 교화소에서 고문으로 시체 더미에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2012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경보 북인협 회장은 최 대표가 10일엔 알리에사시 연방원 조청 비공식 청문 모임에 참석해
중국의 탈북남미 강제 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실상을 증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